자, 봅시다. 일단은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3 때 이 차 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야. 그치?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제 고1이 되면 방정식이 2차 방정식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3차 방정식도 있을 거고 4차 방정식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뭐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오늘은 이제 3차, 4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배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새로운 풀이법이 있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풀었던 생각을 그대로 확장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거 나왔잖아.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이거 푸세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 2차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 너 어떻게 풀어? 중학교 때 경험이 뭐야? 인수분해가 되면 능력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막히면 어떻게 해? 그치? 근해 공식이 있지. 오리지널 공식이 있고 짝수 공식도 있고, 그치? 이건 B가 짝수일 때 B를 2로 나눈 걸 B'이라고 해서 푸는 공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만났어. 많이 만났고 그 2차 방정식을 풀어보는 경험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치? 이해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3차 방정식 숫자로 쓸게. 4차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하면 얘도 두 가지 방법을 그대로 쓸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뭐야? 능력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능력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 두 번째는 뭐야? 근해 공식이야. 근데 근해 공식은 아쉽게도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교 올라가면 수학 과목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잘하면 돼? 인수분해만 잘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나 그동안 앞에 그 앞 단원에서 인수분해 많이 했단 말이야. 그치? 그 능력만 여기서는 이제 필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알겠지? 인수분해 하여라. 그 능력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려면 예제를 통해서 좀 볼까? 거기 239쪽에 예제를 좀 보자. 예제가 3개 있네. 이제 우리가 예제 1번이지. 예제 1번 한번 보자. 1번에 첫 번째 보면 이 친구는 지금 곱하기로 만들어져 있고 능력인지 보자. 능력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미 된 거야. 능력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가 됐지, 그치? 그럼 푸세요 그러면 곱한 결과가 0이 되려면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면 어쨌든 0 곱하기는 다 0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 또는 1 또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는 사실 그냥 답만 고르면 되는 문제야. 알겠지? 다음 2번 볼게. 2번 문제를 보면은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해를 구하래. 몇 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능력 만들어져 있고 난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그런데 요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그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거.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지? x 플러스 1 x제곱 사실은 이 공식을 지금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주식. a가 x인 거고 b가 1로 바꿔서 지금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난 인수분해를 했어. 아래 걸로 쓸게. 이 공식을 떠올려서 인수분해를 잘 했어. 자, 그럼 이제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물론 이 2차 방식도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고 2차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로 들어가면 돼? 근해 공식 들어가면 돼. 되겠지? 푸는 건 안 할게. 요거 인수분해 어쨌든 해냈으면 인수분해 되면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근해 공식으로 마무리. 이해됐지?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게. 3번을 보면은 얘는 4차
방정식이네. 그치? 자, 얘는 능력 만들어져 있고 이걸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할 건데 x제곱, x제곱, x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잖아. 그럼 x제곱 일단 인수분해 하고 안 끝났지. 그치?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추가로 하면 되고 막히면 근해공식을 쓰면 되겠지. 참고로 x 곱하기 x 곱하기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0 x가 0이면 되겠네. 그치? x가 0 중근이니까 0 요게 0인 거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써서 풀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 4차 방정식은 할 일이 좀 더 많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애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거든. 많으면 인수 1차식 4개로 곱하기로 쪼개지기도 해.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다? 인수분해 잘하자. 능력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 잘하자.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자, 다음 240쪽으로 넘어갈게. 예제, 이제 두 번째 예제 한번 보자. 자, 240쪽에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자, 다음 3차 방정식을 풀어보래.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자, 요거를 풀어보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능력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치? 근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거냐라고 하면 공통인수는 일단 안 보여. 그치? 그럼 이제 저 녀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일단 떠오르지. 그치? 근데 공식이 잘 떠오르지 않아. 어떤 공식, 세제곱 공식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치?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인수정리라는 거야. 인수정리는 뭐냐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x를 거꾸로 찾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막 접신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찾는 게 아니야. 알겠지? 막 내가 갑자기 2분의 1인가? 막 3분의 1인가? 이런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녀석은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게 1순위야. 또는 얘하고 두 개를 같이 봐서 이 두 친구의 수가 x의 값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야. 알겠지? 자, 어떻게 된다? 이걸 상수항이라고 부르거든. 상수항의 약수,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서 상수항의 약수를 x의 값으로 후보로 대입을 해봐야 돼. 두 번째 후보는 상수항의 약수가 안 되면 요 있지. 내가 이제 x의 후보로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분모는 x제곱이면 x제곱의 개수,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할게. 최고차항의 개수를 분모로, 그냥 개수가 아니지.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그러니까 2면 2의 약수 1하고 2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그치? 그걸 분모의 값으로 잡는 거야. 되겠지? 거기다 앞에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 녀석을 내가 x의 값으로 찾아서 대입해 보는 거야. 0이 되는 걸 이제 그 x를 찾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무슨 정리라고 한다? 인수 정리를 이용한 풀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인수 정리가 뭐지라고 하면 이 친구 는영이라고 만들었을 때 얘를 fx라고 잡아. 그럼 fx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실제로 1을 넣어보면 0이 되나? 1을 넣어보면 실제로 0이 되거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 그럼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나왔다라는 건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야.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 넌 x-를 인수로 가져. 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 그럼 넌 x-1을 인수로 가져. 이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어떤 x의 값을 대입했더니 0이 돼?
1을 대입했더니 0이 지금 됐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구나. 가 인수정리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 1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상수항의 약수 안 풀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까지 조합해서 같이 찾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그럼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자. 요거 지금 마저 풀어볼게.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0이 됐으니까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일단 이렇게 됐어. 1을 집어넣으면 0. 그럼 이제 딱 뒤에 식은 어떻게 찾냐면 3차식이니까 얘가 이제 2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못가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조리제법이라는 게 있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못가 나머지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 그치? 그러면 조리제법은 뭐였지? 개수. 3차항 개수,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 개수들을 쭉 썼고 여기 뭐 썼는지 기억나?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됐으니까 x-를 인수로 갖고 이 녀석이 0이 된 x의 값 1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알겠지? 그 다음 얘는 그냥 그대로 떨어져. 그 다음부터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게 0이 나오는 건 나머지가 0이 된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얘가 몫의 개수야.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요거는 0 푸는 거는 생략할게. 이제 2차 방식 푸는 거는 너희들이 잘 할 테니까 이게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나 더 연습을 할게. 자, 아래 보면은 자, 4차 방정식이 있거든. 지워야겠다. 자, 보자. 아래 보면은 x 4제곱 유리젠플 4번이지. x 4제곱 번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구나.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 자, 일단 공통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찾고 안 돼? 그러면 어떤 공식을 가지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없어? 그럼 이제 약수 넣어보는 거야. 알겠지? 6의 약수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6인데 경험상 거의 대부분 1하고 2, 좀 작은 수에서 대부분 나와. 알겠지? 그러면 자 1을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해보면 0 안되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 0 안되지? 그럼 이제 2를 대입해보자.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되는 거 맞지? 0 되는 거 맞지? 그치?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 그럼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 거야? x-1을 인수로 갖는 거야. 얘는 몇 차식일까? 3차식이겠지? 그럼 이 조리제법으로 찾는 거야. 그치? 자, 개수 데리고 오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3, 6. 자, 여기 뭐 쓰지? 2야. 마이너스 2가 아니야. 알겠지? 얘는 그냥 떨어져. 곱하고 더해. 곱하고 더해. 곱하고 더해. 곱하고 더해. 0 확인했고 얘가 몫의 개수를 의미한다. x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야 이거 지우지 마. 왜 지우지 말라 그랬냐면 3차식이면 또 인수정리를 또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공식이 아니면은. 그치? 그럼 또 이거에 약수 넣어보는 거야. 3의 약수. 3의 약수 넣어보면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이지. 그치? 마이너스 3의 약수니까. 그치? 그럼 1을 대입해보면 안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럼 아까 선생님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 잘못 풀었나? 마이너스 1이 지금 해가 되는 거 같은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잘못 풀었다. 이게 마이너스 1을 넣었으면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0 됐네. 여기 선생님이 지금 잘못 풀었어. 그치?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0이 됐는데 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지금 그치?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아래서 어쨌든 찾긴 했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이거 지우지 말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다시 또 조리지법을 또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그대로 떨어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추가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이렇게 인수분해 한 거야. 됐어? 그럼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인수분해하면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이거 그냥 는영 만들면 제곱분수니까 x는 뿔마 루트 3이 나오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자 인수정리를 조금 이제 이 단어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 자 다음 넘어갈게. 전략은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푸는데 잘 써. 핵심은 뭐다? 인수분해 잘해라. 인수분해가 잘 안 돼. 상수항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를 한번 대입해서 퍼즐을 푼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라. 알겠지? 다음. 자 이제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너가 잘 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도 좀 다뤄보자. 좀 심화야. 알겠지? 여러 가지 4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심화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예제가 좀 많지? 4개나 되네? 하나 둘 셋 넷. 예제만 조금 같이 확인을 조금 해볼게. 자 241쪽에 이기잼플 보자. 이기잼플 보면 얘는 친절하게 지금 가로를 이렇게 해줬는데 전개를 할까? 말아야겠네. 왜 말아야 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전개를 하면 4차 방정식이 되고 는영 되어 있으니까 뭐 이제 인수분해를 내가 하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뭔가 좀 같은 녀석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어떻게 풀자? 치환을 이용하자. 알겠지? 그러면 A를 구한 다음에 X를 구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어볼까? A 구할 수 있겠다. A 구하는 건 일단 됐어. A는 뭐가 나왔어? 4 또는 뭐가 돼? 10. 그럼 이제 얘가 4인 경우 2차 방정식 풀어보고 얘가 10인 경우 2차 방정식 풀어봐서 쭉 다 써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환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라고 불러. 이해되겠지? 치환을 이용한 방정식을 풀었다. 자,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갈게.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뭐야, 인수분해 된 건지 알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 거였어. 왜냐면 이 더하기 4가 곱하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곱하기로 된 게 는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인수분해가 맞지만 더하기 4가 붙는 순간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야, 그치? 하나의 항이 곱하기로 연결돼야 인수분해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지? 전개하지 뭐. 다시 전개해서 상수항의 약수 넣어봐서 0이 되는 거 찾지 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풀이법이고, 좀 더 생각을 하면 이런 거야. 1차식이 몇 개 곱해져 있어? 1차식이 4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이 뭔가를 조금 조금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1차식을 2개씩 곱했을 때 치환이 되지 않는지를 보는 거야. 그 정도는 확인하고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접근으로 그냥 다 풀어서 풀든 상관은 없어. 알겠지? 확인을 조금 할게. 자, 인수분해가 되게끔 2개를 잘 엮을 건데 어떻게 2개를 엮을까? 이렇게 엮으면 되겠네. 이렇게 엮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1차항의 개수가 똑같아. 얘도 x제곱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다르지만.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2개씩 곱해주자. 그럼 얘랑 먼저 곱할까? 그 다음 이 안에 거 얘랑 곱할까? 자 이제 뭐 할까? 치환을 하는 건 어떤 걸 치환하든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치환을 하면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같은 거가 보이는 거를 A로 두는 걸 가장 많이 해요. 물론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A-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건 자유긴 하거든. 알겠지? 근데 이제 요 녀석을 A로 하는 게 가장 대부분의 어떤 치환 방법이야.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x제곱 마이너스 2x를 A라고 두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A를 찾으러 가고 24? 그럼 4 더해 다음 풀고 그럼 A가 뭐뭐 나와? 4 또는 7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4 넣고 잘 풀고 여기다 7 넣고 잘 풀고 x 쫙 모아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요거를 뭐라고 한다? 얘를 이것도 치환을 이용한 풀이야. 알겠어? 다만 얘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너보고 찾아 이렇게 아까 1번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거지. 첫 번째 예제보다 첫 번째 예제는 얘가 딱 가로 써줘서 똑같은 거 나왔어를 보여주잖아. 근데 얘는 똑같은 게 숨어 있는 거야. 숨바꼭질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치환을 해야 돼. 알겠지? 이해되겠어? 어려워 사실. 숨바꼭질을 이거 찾는 걸 사실 처음에는 잘 하기가 어려워. 잘 어렵지만 이제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을 때 한번 찾아보라고. 알겠지? 이제 야 숨바꼭질 해! 이렇게 질문을 받으라고.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넘어갈게. 넘어가서 예제 3번을 한번 보자. 자 예제 3번을 보면은 이제 예제 3번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예제 3번에서 두 번째가 중요하긴 한데 왜 중요한지 얘기를 조금 할게. 자, 특별히 4차 방정식에서 3차항이랑 1차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 x 세제곱이랑 x 이 3차항과 1차항이 없는 4차 방정식이 있거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x제곱, x 4제곱만 있는 항, 물론 상수항까지. 그래서 x제곱의 거듭제곱, 4제곱, 6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짝수 차수만 있을 때 우리는 그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럼 이제 얘도 보기차식이고 얘도 보기차식이야. 일단 보기차식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푸냐면 일단 치환을 먼저 하거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 잘 되지 지금? a값 구하고 x값 구하는 거 잘 되겠지, 그치? 1번은 넘어갈게. 자 2번 볼게. 자 2번 치환을 하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면 이제 뭐 들어가? 근해공식을 들어가지. 근해공식을 들어가면 짝수네. B'M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3풀마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2가 나오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다시 풀려고 봐. x제곱이 a니까 x제곱이 3 플러스 2루트 2랑 3 마이너스 2루트 2인데 여기서 내가 x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지? x제곱이 이거면 또 뿔마 루트에서 하니까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있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아직 내가 쓰지 않은 표현들이 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x제곱을 a라고 두고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풀이를 선택을 해. 왜냐면 근해공식으로 가면 마무리가 좀 이상하잖아, 그치? 뿔마 루트 또 안에 루트 들어있고, 그치?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건 아직 내가 경험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를 푸는데 쓰는 어떤 구조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됐다, 알겠지? 선생님 근해공식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치환을 안 해. 지금은 치환을 안 하고 얘를 가지고 변형을 할 거야.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얘를 변형을 할 거야. 알겠지?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변형할 거야. 당연히 나중에 합차하겠지, 이제, 그치? 그럼 제곱 빼기 제곱으로 어떻게 변형하냐라고 하면 얘네들이 힌트야, 얘네들이.
이 두 개가 힌트니까 누구를 제곱하면 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해. 선생님 지금 얘하고 얘를 가지고 지금 이 두 개를 생각을 한 거야. 할 수 있겠지? 아니 x 4제곱이면 x제곱 제곱하면 되는 거고 1이면 1도 제곱하면 되고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1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실제로 2x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뭐를 해야 얘가 나와? 2x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뭘 해야 나와? 8x제곱을 해야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다음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뭘 해야 나와? 4x제곱이 나오지. 그치?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어떤 걸 고를 거냐면 합차를 쓰기 쉬운 구조가 뭐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밑에 거지.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2x의 제곱으로 바꿔서 합차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더하기 2x 합 차 요거 풀고 요거 푸는 거는 내가 뭐 자신 있지. 그치?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쓰면 되니까. 이해되겠어? 다만 어려운 게 뭐야? 제곱 빼기 제곱으로 넌 얘를 변형할 자신이 있느냐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힌트다. 알겠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얘하고 얘가 힌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 얘하고 얘가 힌트야. 그런데 얘하고 얘가 힌트가 아닌 경우는 얘하고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이냐? 누굴 제곱하면 얘를 만들 수 있어? 얘지.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해서 얘가 만약에 상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두 친구가 힌트인데 가끔 요 두 친구가 힌트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해결을 해준다. 예제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무슨 식이라고?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있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 이름은 몰라도 돼.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어떻게 생긴 녀석이 있냐면 자 4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거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개수가 같아.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개수가 같아. 가운데 거는 그대로 생각을 하고 얘를 기준으로 요 개수들이 사실 어때? 같은 일이 벌어졌지. 그치? 사실은 절대값이 같은 것도 같은 방법으로 풀이가 가능하거든. 절대값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뭐 마이너스 7이어도 어쨌든 절대값은 같으니까 이 적분 풀이 방법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풀 거야. 알겠지? 자,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개수들이 같은 이러한 4차 방정식도 이름이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개수들이 같잖아.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거울을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그래. 서로 반대 방향이 이렇게 놓여 있는 약간 느낌. 거울을 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고 나는 상반 방정식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x제곱으로 나눌 건데 0이 아니잖아. x가 0이면 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x가 0은 없어. 이해되지? 상수항이 있는 순간 x는 0이 되면 해가 될 수가 없거든. 그치? 그러면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우린 0으로 나눈 건 이 방정식의 해는 여전히 x제곱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방정식의 해랑 같아. 왜냐면 x가 0이 아니라는 걸 나는 확인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진 않으니까. 그치?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라면 0이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x제곱은 0이 아니잖아. x제곱으로 나눠놓고 요 녀석을 푸는 거랑 같은 풀이가 돼. 여기도 이해됐어? 나눴을 때 0이 아닌 걸 확인했으면 나눠도 같잖아. 등식은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난 이거를 푸는 거랑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보면 치환이 숨어 있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거야.
얘하고 얘하고 얘 두 친구들을 치환할 준비를 하는 거야. 보이지? 얘가 힌트야. 얘로 얘를 변형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을 얘기한 거.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이 친구 마이너스로 얘를 막 변형할 수 있거든. 알겠지? 어떻게 변형하냐? 얘를 나중에 A라고 할 거니까 미리 A라고 두고 이 친구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얘가 백이면 이건 차의 제곱으로 접근하면 돼. 알겠지? 이해됐어? 그럼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야? 플러스 14는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A를 구하고 해볼까? A는 뭐뭐 나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나오지. 그치? 그럼 A가 뭐였지? 요거였잖아. 그러면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푸는데 이거 x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0이 되면 등식을 만족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까? x를 곱하고 다시 2차 방식으로 바꿔서 풀면 되겠지. 0이 나오는 거는 제외하면 돼. 해가 0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녀석의 x를 곱하고 풀고 x가 0이 나오지 않은 거 확인하고 그 답을 고르면 돼. 이해되겠지? 이렇게 푸는 걸 우리는 얘도 치환이 숨어있지. 근데 얘는 좀 어떻게 보면 치환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 이거를 저걸 나보고 찾으라고 할 정도로 좀 특이하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찾냐면 무슨 식이라고? 상반 방정식일 때는 숨바꼭질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아까 보기차식 숨바꼭질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상반 방정식 얘도 숨바꼭질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243쪽에 개념 체크 지금 한번 풀어봐.